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저만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 책이 있어서요. 4차 산업혁명을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어, 본의 아니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다 보면서 참 이건 나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글을 쓰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잘난 척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좀 아니 꼽지만 들어주세요. 듣다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세상에 또 이렇게 또 잘난 척 하는 사람도 있어야 뭔가 또 주워 듣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이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타령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키워내어야 우리 아이가 미래 시대에 맞는, 걸맞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거창하지만 사실 포인트는 그거죠. 그쵸? 그래서 뭐 옛날처럼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요즘처럼 키우는 건 뭐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알파고랑 이세돌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건 결국 인간이었어요. 네,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졌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즉, 사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 얼마나 더 정교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그 판가름하게 될 텐데요. 정교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가진 사람, 더 한 차원 높게 생각할 수 있는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영어 공부하기 싫은 애들 혹은 뭐 이제 영어 공부 약간 슬쩍 놓아버리고 싶은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니 이제 뭐 구글 번역기가 번역 다 해주고 뭐 파파고가 다 해주는데 뭐하러 영어 공부를 해. 번역기가 생기고 통역기가 생겼는데 사람이 굳이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데요. 통역기, 번역기가 번역을 제대로 했는가를 감수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검수구나. 네. 그런지 아닌지를 제대로 체크하는 게 사람이에요. 즉, 어떤 인공지능보다 그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글 번역기 돌려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오류가 엄청 많아요. 번역 잘해요. 근데 그래봤자, 교실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교실에 독해 문제집, 독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독해 몇 가지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 정도 수준으로 독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말끔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잘 해야만 되고요. 이 인공지능들이 번역을 엉터리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런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엉망인 번역문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될 거예요. 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거 인공지능 번역기가 생겼다고 해서 영어 공부를 놓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공부하기 싫은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외국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상대가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요. 아예 이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협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심하게 협업을 하는 사회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계속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뭐와 뭐를 합쳐서 전에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래요. 그래서요, 기존에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을 하되, 나는 디자인 분야고 이쪽에선 IT 분야예요. 두 가지가 합쳐지려면 디자인과 IT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거죠. 즉, 내가 디자인 하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 스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디자인과 첨단 IT 기술이 만나야만 비로소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굉장히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기가 쉽다는 거죠. 지금 여기 모든 거는요, 성공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요.
뭐 적당히 살 거면 그냥 살던 대로 살 거면 4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상관없어요. 근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 미래 인재상으로 만들겠다. 그 시대가 왔을 때, 와, 그 시대를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요. 네, 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합칠까도 고민해야 되지만 또 하나, 소통에 능한 친구가 되어야 돼요. 혼자서 아무리 잘난 그 개발부를 뭔가를 개발을 해도요, 네,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소통이 긴밀해지는 사회가 올 거래요. 즉, 네, 교실 안에서 친구들이랑 부드럽게 대화하고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그렇게 바라던 인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어. 내가 이거 개발했잖아.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혼자 계속 연구? 네,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적용을 해보자면 교실 안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 막 책 되게 재밌게 읽어요. 공부 되게 잘해요. 뭐 하라고 그러면 꼼꼼하게 잘하는데요. 친구들이랑 계속 소통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못 읽어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내가 아이 입장에서요. 아이가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대신 그 감정을 말해주고 읽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뭔가 굉장히 놀랬어요. 놀래서 뭔가를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멍해서 있으니까 엄마가 우리 지금 우리 애기 이거 때문에 놀래고 지금 당황했구나. 그치?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의 감정과 상황을 싹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네, 이제까지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감정도 읽어주고 감정도 위로해주고 네, 알아서 척척척 다 해줘요. 나는 내 감정을 궁금해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할 이유를 못 찾아요. 주변에서 다 해주니까. 그런 친구들이요. 어떠냐면 교실에서 다른 친구가 울고 있잖아요. 네,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얘 왜 이래? 하면서 되게 큰 소리로 친구들한테 마치 놀리듯이 말을 해요. 그런 친구가 정말 꼭 있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하다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울어요, 친구들이. 울고 있으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 와서 낄낄낄낄 하면서 막 웃어요. 야, 봤어 하면서. 근데 이거는 인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부분으로는 공감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눈치 보고 자라서 미안해요 라고 하시죠. 네, 눈치 안 보고 자란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좀 눈치를 많이 본 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너무 눈치 없고 상대방의 마음까지는 관심도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친구들이 네, 꽉꽉 막혀요. 앞뒤가 정말 꽉꽉 막히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지 모르는데, 혹은 어떤 식의 창업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소통은 기본인데요. 거기에서 계속 막혀버리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유연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우유부단한 거 말고요. 아이한테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를요,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비가 와요. 혹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준비물, 내가 깜빡 잊고 있던 준비물이 오늘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을 갔는데 마침 내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젓가락을 안 싸주셨어요. 이렇게 아이한테 뭔가 2% 부족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선생님 연락 와요. 그럼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실수로 젓가락을 못 싸서 보냈어요. 아이 젓가락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연락을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젓가락 안 가져갔으면 열었는데 젓가락 없으면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가서 달라고 하던지 친구한테 빌리던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으로 먹던지 본인이 해결하게 두시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 도와주고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뭐가 남을까요? 네. 돌발 상황을 만나본 적 없는 아이들은요, 돌발 상황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서 별것 아닌 돌발 상황에서 막 엉엉 울어요.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것도 겪어보고 저런 것도 겪어본 아이들은요, 또 돌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황은 하지만 바로 머리가 돌아가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가 필요하겠다.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이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돌아가는 그런 머리 회전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안 해본 애들은 절대 못해요. 근데 이거를 좀 일부러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직장 엄마들 특히 더 그러신데요. 더 속상해 하시는데 집에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아이 준비물 못 챙겨서 보내고 나면요. 너무 속상하시죠. 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못 보냈을까 하면서 이제 막 걱정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네, 아이한테 오늘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네, 준비물 못 가져가서 물론 혼날 수도 있고요. 친구한테 빌려 쓰느라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학교 갔다 오면 또 엄마한테 팅팅 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네, 전에 없던 새로운 상황을 만난 거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유연해졌구나. 오늘 한 번 더 단단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요, 훨씬 사는 게 편안하고 아이한테는 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물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창의력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듯이 네, 아이 생활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면서 네, 창의적으로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를 이제 제 어린 시절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시골에서 자랐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늘 비닐봉지를 들고 집 밖을 나갔어요. 메뚜기랑 잠자리를 잡으러. 그걸 잡아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한 봉지 담아서 집에 들어오는 그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메뚜기는 볶아 먹고 잠자리는 다시 날려주고 이게 제 일과였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숙제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멍 때릴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집에 엄마 아빠는 바쁘시고 뭐 각자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뭐 책 읽고 싶은 사람 읽고 저는 주로 이제 멍 때리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밖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멍을 때렸어요. 근데 뭐 지금도 그래요.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그리고 책을 쓸 때 생각하는 거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많은 것들이요. 멍 때리는 시간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멍을 때리고 이렇게 있으면요. 막 떠올라요. 떠오르는 것들이 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아이들을 좀 내버려 두세요. 애들이 할 일 없어서 약간 빈둥대는 것처럼 보이면 엄마가 갑자기 뭐 더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막 눈을 번쩍번쩍 뜹니다. 뭐 더 시키려고 애가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시간 남는데 왜 안 되나요? 남으면 죄인가요? 그냥 두세요. 제발 그냥 두세요. 네. 애가 충분히, 아유,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만큼 멍을 오랫동안 때리도록 냅두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 머릿속에 전에 없던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학원을 보내는 게 창의력을 높이는 일이 아니에요. 창의력은요, 그렇게 억지로 쥐어짜서 그 문제를 푼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안에서 계속 뭔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들이 짜맞추어지고 전에 없던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야만 그게 진짜 창의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해봤던 친구들은요, 나중에 공부를 하든 업무를 하든 자기가 사업을 하든 뭘 하던 간에 거기에서 그 창의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쓰려고 미리 창의력 근육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거창해 보이죠?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지금 생활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아이들 교실 안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된 거고요.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가 툭툭 창의적인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인공지능을 개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때 우리 친구들 많이 호소할 거예요. 엄마 우리 모둠에 누구 때문에 우리 모둠이 맨날 맨늦게 끝나가지고 선생님이 화내가지고 우리 모둠만 스티커를 못 받고 우리 모둠 혼나
혼났어. 나 걔 때문에 너무 짜증나. 라는 이야기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많이 하시죠? 네.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 모듬에 굉장히 짜증나고 우리 모듬 점수를 깎아먹는 친구가 지금 우리 아이랑 같은 모듬이 됐다는 걸요. 엄마가 어떻게 속상해. 이게 아니에요. 왜 속상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협업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한 사람, 정말 악독한 사람이랑 협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답답한 친구랑 같이 모든 활동을 해서 결국 끝까지 잘 해낸 거, 이거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돈 주고 못 사는 경험이에요. 이 소중한 경험을 왜 그 아이를 험담하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그 아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 역시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좋은 기회라는 걸 아이한테 알게 하셔야 돼요. 네. 내가 그 아이보다 잘났죠? 그러면 그 아이의 부족함을 내가 감싸줄 수 있어야죠. 이렇게 모든 활동에서도 협업이 안 되는 아이가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많은 사람들과 부드럽게 협업할 때, 네, 가능할까요? 근데 협업이 안 되면 4차 산업은 네,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기 전과 후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 그래서 네,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바꾸니까 우리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씩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성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 네, 능력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우리 집에 하나씩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나중에 우리 TV에서 서로 아이들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파이팅! 오늘도 육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